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뉴스, 3월 5일의 두 번째 뉴스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시 서울형 리모델링 사업 착수 4월 시범단지 선정하겠다라는 기사입니다. 관련 기사를 좀 서울시에서 좀 제대로 된 보도자를 좀 보고 싶었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냥 기사를 좀 꺼내서 읽을게요. 지금 준공 후 15년 경과된 아파트 중에서 리모델링 조합이 결성된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이제 신청을 받는데, 일단 4월 1일부터 6일까지 받는다 그래요. 자, 왜 이걸 받느냐? 서울시가 리모델링을 추진한 아파트 단지 행정, 재정 지원을 하고 해당 단지의 주차장, 커뮤니티 시설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도록 하는 서울형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아파트라고 하면 보통 이제 담벼락이나 이런 걸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인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데는 좀 진입장벽이 있는 주거 시설이죠. 근데 이제 서울시가 공공의 행정, 재정 지원을 해줄 테니 리모델링을 하면서 외지인들도 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보시면 주차장, 단지의 주차장, 커뮤니티 시설을 일부 지역사회에 개방하도록 한다 그랬잖아요. 좀 외부 사람들도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주라. 돈이나 이런 행정적 지원을 서울시가 해줄 테니 이제 이런 식으로 혹시 할 단지 있으세요? 하고 시범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모양은 사실 작년에 서울시에서 작년이 아니라 이제 벌써 재작년이네요. 2016년 12월에 서울시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서 이제 밝힌 바 있는데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범 단지를 서울시에서 5개소 내외 정도 모집한다 그랬고요. 신청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그래서 구청의 리모델링 관련 부서 담당자한테 방문 접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4월 중순에 발표한다 그래요. 이렇게 서울시는 도시 재생 사업에도 관심이 있지만 아파트 재건축보다 이렇게 리모델링 사업에 마찬가지로 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기사 오늘 기사 읽어보는 내용 끝에 보면 재건축 얘기들 많이 하겠습니다만 재건축 사업에는 규제들을 가하겠다는 내용들 끝에 서울시는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인진 모르겠지만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범 사업, 리모델링 활성화도 어떻게 보면 이 아파트 주민들의 재산 일부를 공공에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게끔 말 그대로 이 기존 주거시설들, 그러니까 그 주차장이나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을 지역사회에 개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형태로 하면 지원을 해주겠다. 이제 그런 데들을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단지들이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할지, 실제 관심 있는 데들이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한번, 4월 달에 혹시 이제 후속 보도들, 나오면 그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도 되게 저는 나름대로 쇼킹했습니다. 집값 담합한 분여회에 업무 방해죄 적용 검토하겠다. 지금 그런 기사예요. 형법상 업무방해죄 공인중개사법에 준용해서 말 그대로 집값 담합을 하는 분여회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을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되게 쇼킹하지 않나요?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의 주체는 사업체나 사업체 단체로 한정되어 있는데 입주자 대표들, 분여회라든가 친목단체 같은 경우는 이거를 또는 이제 개별 입주자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 아파트 얼마 이하로 내려서 물건을 내놓으면 안 됩니다 라든가 이런 거 하는 행위 자체를 그런 형태로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물론 그런 행위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바르지 않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집단행동 자체가 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서 심정적으로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이걸 갖다가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거죠. 여기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준용해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넣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뭐 법률 전문가 분들이 고려를 해서 이게 타당한 법인지 뭐 고민하셔서 입법을 하더라도 이제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닌지 또 그 이후에 이제 또 뭐 헌법 소원을 한다든가 법률적인 검토가 또 이후에 이뤄질 수 있겠죠. 아무튼 정부는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준용한 법규를 새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분야회 등 입주자가 미리 가격 하한선을 정해 중개업소에 압력을 넣는 행위가 업무방해죄 구성 요건인 위력에 해당된다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지금 뭐 실제 할지 안 할지는 뭐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뭐 일단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도 이게 실효성이 있다 없다 관련해서 좀 말이 맞나 봐요. 이게 일단은 이런 식으로 법에 규정이 되게 되면 사실 겁먹으니까 만약에 이런 요구가 있다거나 이제 이런 흔적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이런 게 있어요라고 가서 신고만 하더라도 당장 그런 게시글을 게시한 사람이라든가 뭐 요청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되게 심리적인 압박이 있겠죠. 압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어느 정도 범위까지를 담합으로 볼 거냐 뭐 이제 그런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공감이 됩니다. 단순히 게시글 하나 올렸다고 해서 이게 담합한 거냐, 나는 그냥 의견을 주장한 거다, 이건 담합한 게 아니라 그렇죠. 나는 이 금액 이하로는 안 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이게 무슨 담합이냐, 나는 그냥 나의 의사를 얘기한 것 뿐이다. 사람들이 그 내용에 공감할지 말지는 그건 그 사람들 몫이니까 이거는 담합이 아니라 그냥 내 의사 개진일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실제로 이걸 담합으로 봐야 될지도 저도 좀 되게 의문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처벌의 대상도 좀 그렇죠. 그럼 그 개개인들을 그렇게 구속할 수 있을 것인가도 사실 살짝 의문스럽기도 하고. 정부는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2002년과 2006년에 아파트 분야의 집값 담합을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법률적 근거가 약하고 구체적인 피해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산한 바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내용을 개정 추진하기에 앞서서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입법화된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될지 또 이 내용 또한 지켜봐야 될 추이를 지켜봐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메인 토픽이죠.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부터 지금 강화된 안전진단 규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어제부터 굉장히 많이 여러 언론사들을 통해서 나왔어요. 나왔고 당장 이제 바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단지들 또는 마침 그 기준을 딱 피해가지고 지난주에 살짝 그 능선을 넘어서서 기존의 규정대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넘어갈 수 있는 단지들, 아파트들과 희비가 되게 교차하는 되게 복잡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보도자료 내용 먼저 볼게요. 자, 이 국토부에서 참고자료로 나왔어요. 2월 21일 발표된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이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3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국토교통부는 발표를 했고, 그래서 내용 중에서 약간 변경된 내용이 있는데,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이중주차 등으로 인한 소방활동의 어려움, 주차장 부족에 따른 생활불편, 일정 기간 새로운 기준, 적용 유예 등 요구에 의견 집중이 됐는데 이 중에서 조금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 뭐였냐면 소방활동의 용이성이나 세대당 주차 대수에 대한 가중치를 그런 부분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안전진단할 때 가중치를 좀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적용 유예 요청 등의 시행시기 조정에 대해서는 고려치 않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어제 그제는 이 소방활동 어렵거나 주차장이 부족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가중치가 조정돼서 또 재건축이 안전진단 기준에서 비중이 좀 많이 반영이 되면 재건축이 또 예외적으로 안전진단을 좀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냐, 이제 그런 기사도 있긴 했는데요. 이 보도자료 PDF를 다운받아서 봤습니다. 한번 볼게요. 공무원들 일요일날도 일을 이렇게 하나봐요. 일요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주택정비과 재건축 안전진단 3월 5일 정상화 3월 5일 시행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 내용들이고요. 여기 보면 이 밑에 내용을 좀 제대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개정 안전진단 최종 시행 방안. 예. 그래서 이 내용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안전진단 종합판정 시 구조 안정성 비중을 50%까지 상향하겠다. 현행은 주거 환경 비중이 0.4로 높았는데 지금 0.15로 낮추게 되고요. 기존에 0.2 정도의 구조 안전성이 있었던 비중을 0.5로 늘린다고 했던 내용들. 이 내용은 그러니까 실제로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큰 부분이 이 구조 안전성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구조 안전성까지는 아직 콘크리트라고 하는 게 짱짱해서 구조 안전성에 의해서 재건축을 추진해야 되는 단지들은 굉장히 제한될 것이다라고 국토부가 보면서 재건축을 쉽게 안 해주려고 안전진단을 실질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판을 짰다라고 보는 시선들이 사실 일반적이죠. 예, 일반적이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좀 의견들을 들어보고, 보완했다라고 하는 게 소방활동 용이성이랑 세대당 주차 대수의 가중치 상향 조정인데, 그 내용을 지금 살펴보면 이래요. 소방활동의 용이성이 현행 0.17호에서 0.25로 약간 올렸어요. 약간 올렸고. 전체에서 보면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거 환경이 0.4인데, 그 중에서 0.15로 내려가면서, 이제 비중들이 조정되게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개선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요거 다 더하면 1이에요. 100%입니다. 그러니까, 15% 정도, 40% 보던 주거환경 부분 중에서 이걸 15%로 내리면서 이 15%를 100으로 기준으로 할 때 17.5%이던 소방활동 용이성 비중을 25% 정도로 늘려줬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 그렇게 크게 늘려주진 않은 거예요. 주거환경을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조금 올려주긴 했지만 이게 전체가 모수가 40%에서 15%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죠. 현실적으로. 주차 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주차가 부족한 경우, 세대당 주차 대수 등급 평가 같은 경우도 이제 20% 정도 조금 올린다라고 하는 건데 큰 그림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그냥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완화해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안전진단을 통해서 이 개정된 안전진단을 통해서 재건축이 갈 수 있게끔 적용되는 단지들이 그렇게 많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거는 디테일하게 엔지니어들이 봐야 될 문제라서 이제 그거는 제가 쉽게 코멘트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얼핏 봐서는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목동에서는 대규모 시위도 있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치는 게 어딨냐, 제도를 변경하고 하는 게 이렇게 무슨 번갯불에 콩 거먹듯이 뒤통수 치듯이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게 어딨냐, 재건축을 이렇게 못하게끔 막는 게 어딨냐, 이제 좀 시민들이 나와서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랬죠. 시위가 아니라 집회라는 표현이 맞나요? 아무튼 근데 이제 그래서 보면 그래요. 재건축 초기 사업자들은 멘붕에 빠졌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10% 이상 주민 동의 후 안전진단 신청, 구청의 현장 실사, 예비 안전진단, 그 다음에 안전진단 업체와의 계약, 그리고 안전진단 순으로 이루어지고 이 안전진단 통과해야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데 새 기준, 그러니까 개정된 안전진단,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업체와의 계약까지 완료돼야 된다. 그러니까 업체하고 우리 안전진단 업체와 계약까지 돼서 이제 안전진단을 제대로 받을 거예요. 이렇게 갔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단계에 지금 걸쳐 있는 단지들 예비 안전진단까지 받고 안전진단 업체를 입찰 공고 내서 안전진단 계약까지 한 데들이냐 하지 않은 데들이냐에 따라서 이전 거를 적용받느냐 이후에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느냐 차이가 있는데 입찰 마감일을 2일로 정한 강동구 현대아파트, 상일 우성타운, 영등포구 신길 우성 2차 아파트, 우창아파트, 광장아파트 등은 해당 업체와 계약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이제 강화된 기준을 적용 안 받게 됐는데
지금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도곡동 개포 5차호성 아파트, 4차 현대 아파트 등 대부분의 단지는 5일 이후에 입찰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 다른 기사에서 보면 안전진단 기준 강화에 희비 엇갈린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약간 내용은 다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다른 기사에서 보니까 안전진단 기준 강화에 희비 엇갈린 주요 재건축 단지라고 해서 좀 아파트 단지들 이름을 좀 더 거론했는데 보니까 여의도 광장 아파트가 28번지 같은 경우는 계약 체결했고 광장 아파트가 길 하나 사이로 2개 블럭으로 나뉘어 있는데 한 블럭 같은 경우는 안 됐나 봐요. 따로 재건축할 건가? 예, 아무튼 그러고요. 상계주공 5단지, 구로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 계약 체결했기 때문에 기존 안대로 이렇게 가나 보네요. 부산 같은 경우도 예, 이렇게 지금 재건축 사업에 같이 이렇게 안전진단 관련해서 예, 참여한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아시아선수촌, 올림픽선수촌, 그 다음에 상계동에 일대에 있는 다른 재건축 단지들 또는 이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목동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해서 예, 이번 조치에 따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재건축 사업이 좀 지연될 만한 여지가 많은 좀 피해를 입게 되는 단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니까 예, 정부는 참 상상도 하지 못했던 다양한 방법으로 예,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규제들을 펼치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끝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끝이 아니겠죠.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불안하면 불안한 쪽에 뭔가 그 시장의 불을 끄기 위한 찬물을 끼얹기 위한 기상천외한 어떤 규제책들을 또 끄집어내고 고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자,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게 지금 카페 안에 어떤 한 회원분께서 올려주신 글인데 16년 12월 장세랑 겹치네요. 그래서 이 2016년에 11.3 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서 시장이 침체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2017년 1월, 2월, 한 3월까지는 예, 하락했다가 이제 살살 반등하는 모습이다가 5월달 대선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막 올라가기 시작했죠. 부동산 시장 자체가. 근데 부동산 가격이 2017년에 오르던 어떤 그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분양시장의 활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시장에 계속 뜨겁게 달아오르고 프리미엄 얘기들 나오고 하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 쏠리고 재건축이고 신규 분양이고 분양권이고 기존 아파트로 불이 붙는 모양새들이 생겼죠. 지금 이분 게시글 같은 경우는 딱 지금 그런 모양새 결국 개포 8단지 분양하면 이런 분양 대박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올해 부동산 장세도 또 비슷한 모양새로 갈 수 있지 않겠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제일 지금 남아있는 불안 요소 중에 하나? 그러니까 불안 요소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정부가 되게 겁나게 겁을 내고 있을 부분이 아마도 분양 시장일 거라고 생각해요. 분양이 계속 또 난리가 나고 이렇게 미친 듯한 경쟁률을 보여주고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분양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기름을 끼얹고 불을 지피는 형태가 된다고 하면 참 어렵겠죠. 예. 다양한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 잠궈놨는데 최근에 부동산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뭐 간담회 같은데 참여할 일이 있어서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 이제 동향들 좀 현장에 있는 분들 통해서 물어보고 여쭤보고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도 확실히 이제 규제에 대한 여파 때문에 시장이 조금 잠잠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이슈도 되게 커서 앞으로 재건축 가야 되는 데들 같은 경우도 매수가 조금 조심스럽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규제들 다 피한 데들 같은 경우는 규제를 피해서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지 같은 경우는 매도인들의 우세, 물건도 자체도 별로 없고 물건 나오면 비싼 가격에 이렇게 매수가 턱턱 붙어서 거래가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워낙 물건 그렇게 없다 보니까 새 아파트들, 신규 새 아파트들 중심으로는 매도 우위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기존 아파트들의 매도 우위 시장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신규 분양, 그 일대에 있는 신규 분양 단지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존 아파트들이 매가가 이렇게 호가가 높아지고 그 선에서 매매 시세가 만들어지게 되면 더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신규 분양 같은 경우, 또 가뜩이나 분양가를 규제하기 위해서 지금 분양가를 낮게 내기 위해서 되게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당첨만 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프리미엄, 이 프리미엄이 커지니까 그 피를 바라보면서 또 청약을 하려고 하는 이런 수요 과열들이 난리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결국 또 부동산 시장이 계속 불을 붙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뭐 미래를 어떻게 확언할 수 있겠습니까? 부동산 시장이 어떤 정부의 강력한 이런 규제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조금 가라앉는 모양새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이런 신규 분양 단지들이라고 하는, 올해는 정말 좋은 분양 단지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여전히 이런 불안 요소들이 남아 있어서 정부도 머리 아플 것 같고, 또 지금 주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런 분위기들을 계속 주의 깊게 봐가면서 올해 부동산 시장 향방 자체를 판단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